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있어서는 민첩함을 원하지 않는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말해버린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투명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요. 플라톤이 말했듯이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아무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외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침묵의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돈과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소크라테스는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로슈푸코는 우리는 친구의 불행에는 쉽게 위로를 주지만 친구의 성공에는 질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베푸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부는 자연의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큰 가난이고 무한한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부도 작은 부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경제적 정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규모,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예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연금 수령액, 부동산 투자 수익률 등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에 대해 말하는 자는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자는 돈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다행히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어서요. 검소하게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 투자 성공담을 동네 모임에서 자랑했습니다. 이후 각종 투자 제안과 돈 빌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절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돈 있는 줄 몰랐다는 뒷담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녀들에게 월 연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용돈 요구가 늘어나면서 독립의지가 약해졌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고 검소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두 번째, 비밀, 건강 상태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히포크라테스는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함부로 말했을 때 생기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는 승진에서 밀려나고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되며 조기 퇴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고통은 상상 속에서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동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되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되며 불필요한 걱정과 간섭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생깁니다.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알려져 금전적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강 정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명과 치료 과정,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가족의 건강 문제, 유전적 질환 정보 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군자는 병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환의 경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네요. 라고 말하세요. 심각한 질환의 경우에는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만 알리고 치료 중이니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실제로 겪는 것보다 상상으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표현하면 자신도 더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탈레스는 건강한 몸과 병든 영혼보다는 병든 몸과 건강한 영혼이 낫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몸의 상태보다 마음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비밀, 가족 갈등을 외부에 털어놓지 마라. 공자는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는 순간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갈등이 해결되어도 말한 내용은 남습니다. 상대방이 알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되고 제3자의 편견이 개입됩니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을 외부에 드러내는 순간 가정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절대 외부에 말하면 안 되는 가족사들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의 구체적 내용,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 문제, 시댁과 친정과의 갈등, 유산 상속 문제, 제사나 명절 갈등 등입니다. 작은 동네나 직장에서는 금세 소문이 납니다.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해지며 가족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결혼하든 하지 않든 후회할 것이다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는 모든 선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함부로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그 기초를 흔드는 일입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동네 친구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며느리 귀에 들어갔고 며느리가 더 이상 친정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자들도 만나기 어려워졌고 결국 아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 화목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가족의 문제를 함부로 외부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받기, 가족 내에서 직접 대화하기,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히기, 종교적 멘토나 신뢰할 만한 한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상의하는 것입니다. 라로슈푸코는 가족 간의 갈등은 외부인이 개입할수록 더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 합니다. 맹자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간언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입니다. 네 번째 비밀, 과거 실수를 굳이 꺼내지 마라. 부처는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든다고 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세네카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일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현재 평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과거 이미지가 따라다니고 자녀들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걱정을 끼칩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감시받게 되며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의 평안을 앗아간다고 했습니다. 과거 실수를 자꾸 입에 올리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평안을 해치는 일입니다. 굳이 꺼내지 말아야 할 과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 경험담, 사업 실패 이야기, 법적 문제가 있었던 일,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일 등입니다. 공자는 과거는 이미 간 것이니 탓할 것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근심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되 그것을 자꾸 입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한 경험 공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깨달은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때 이런 실수를 했지만 덕분에 이런 걸 배웠어 라고 말하거나 상대방이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나 변명처럼 들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솔로는 경험은 모든 것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일어난 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멈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겸손을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마라. 플라톤은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는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한번 생기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당사자에게 들어가고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달됩니다. 나 자신도 똑같이 평가받게 되어 저 사람은 뒷담화를 좋아해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탈무드에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타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단점이나 문제점, 이웃들의 사생활 비판, 동료들의 능력이나 성격 평가,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저래 라는 비교 발언들입니다. 공자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단점을 지적할 때 실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의 생활 방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비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아끼는 것 같아 우리랑 만날 때마다 계산을 세세하게 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며 상처받아서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예수는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 속 티끌을 보느냐고 했습니다. 타인의 작은 흠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큰 문제를 먼저 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어. 저마다 사정이 있을 거야.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말하세요. 플라톤이 말했듯이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소크라테스는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은 악한 말을 아예 하지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6번째 비밀, 미래 계획을 성급하게 드러내지 마라. 플라톤은 당신의 목표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라오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성급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미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후 계획, 언제 어디로 이사할 계획인지, 유산을 어떻게 나눌 생각인지, 요양원 입소 계획,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불만 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말하는 시간에 실제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왜 미래 계획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될까요? 가족 간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누가 더 효도해야 하는지 경쟁이 생기며 자녀들 사이에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한 번 말한 계획은 약속처럼 받아들여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경하기 어려워지며 융통성 있는 대처가 힘들어집니다. 세네카는 운명은 준비된 자를 이끌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미래 계획 세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하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기는 공개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전제로 대화하세요. 변호사나 재정, 설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실패한 계획도 계획 없음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너무 성급하게 공개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7번째 비밀, 개인적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소크라테스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함부로 드러내면 인간관계에 금이 갑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꼰대 소리를 들으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개인적 신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사회 이슈에 대한 강한 의견, 종교적 신념, 종교 활동 참여 정도, 다른 종교에 대한 평가, 자녀 교육과 결혼관,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기준 등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동조하되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념을 함부로 드러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손자녀들이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는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있더라도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자녀들에게 같은 종교 활동을 강요하며 이 종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멀어졌고 결국 종교 활동도 가족 관계도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동창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어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결국 동창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은 강요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혜로운 신념 표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도 존중해라고 말하세요. 자신의 신념을 설명은 하되 강요는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민감한 주제는 피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간디는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신념을 말로 강요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설득입니다. 노자는 최고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지도자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조용히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묵이 주는 진짜 힘. 공자는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입니다. 지혜가 부족할수록 수다가 많아집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라오자는 침묵은 현자의 언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인간관계, 불필요한 갈등 없는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화목도 중요합니다. 세대 간 이해와 소통,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분위기, 함께 모일 때의 따뜻한 말입니다. 개인의 존엄성도 소중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신만의 비밀 공간, 선택의 자유로움이 그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외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침묵의 지혜가 주는 혜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뭐든 말할 수 있어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음직한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 젊은 세대가 찾는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탄식이 생기지 않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며 다른 화제를 제시하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공자는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플라톤은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다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 싶다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 그것이 개인으로서 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서름이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격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공자는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어른이라면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말을 아낄 줄 압니다. 부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고 다른 위대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침묵의 힘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